안녕하세요. 태공입니다. 용열사수 9번째 용우 좌우선법 들어보셨죠? 좌선용에는 우선수, 우선용에는 좌선수. 이 좌우선법이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같은 혈판 안에서도 향을 어디를 볼 것이냐에 따라서 물을 받아 먹을 수도 있고 못 받아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그 큰 마지막 아주 결정적인 그런 아주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득수는 무엇이고 파구는 무엇이냐? 득수는 한마디로 말해서 나무 부모가 나한테 준 돈이겠어요. 내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내 재산이겠어요. 나무 부모가 나한테 돈을 물려줄 수도 없고, 그런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나무 부모가 나한테 유산을 주겠어요. 내 할머니, 내 부모, 내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나한테 준 돈이 내 돈이거든요. 그래서 소조산 부모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혈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그 득수라고 그래요. 다른 산에서 내려온 물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좋아도 내 물이 아니에요. 아무리 적어도 소조산에서 내려온 물, 내 조상이 준 물, 내 부모가 준 물이 내 물이에요. 그래서 그 득수의 한계를 분명히 하시고, 그것을 받아먹으려면 어떻게 했을 것이냐. 내 조상이 준 물을 받아먹으려면은 예를 들어서 자자 오양을 넣을 것이냐, 묘자 유양을 넣을 것이냐, 그런 어떤 중요한 기로에 서 있게 된다. 그러면서 용이 좌선에서 오면은 시계 방향으로 오면은 물은 우선을 해야 되고, 물이 시계 방향으로 우선해서 오면은 물이 시계 방향으로 좌선해서 오면은 산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우선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용과 물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 아주 간단한데 아주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 아주 딱 염두에 두셔야 돼. 자선용에는 우선수, 우선용에는 좌선수. 그러면서 안산을 보고 조산을 보고 뭐 88양을 보고 이런 걸 따져야지. 그거 자선용의 자선수, 그렇게 보면은 용과 물이 같이 나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절대로 이렇게 돈이 모일 수도 없고 집안이 흥할 수도 없다. 아주 중요하니까 여기서 처음에 잔소리 좀 했어요.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용의 좌우선법은 결인속기법, 태식인육법과 더불어 혈을 결제하는 용의 마지막 작용이다. 현무봉에서 출발한 용이 혈장에 이르러 그 끝을 좌측 또는 우측으로 돌아 내 용맥을 따라온 생기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혈에 모이게 된다. 이처럼 용맥의 끝이 좌측이나 우측으로 돌아 내룡의 생기가 혈에 용축되도록 하는 것을 용의 좌우선법이라고 한다. 혈은 항상 음인 주룡과 양인 물을 만나서 음양조화를 이루어야 결지하게 된다. 이 말은 즉 기해수 축지다 그 말이거든요. 물을 만나면 산은 멈춘다. 물을 만나면 산은 멈춰야 돼요. 또 이제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물을 만나서 이렇게 천전도수협이라고 그 섬을 이루면서 물속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산맥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다. 우리 평수지리에서는 물속으로 산맥이 연결되어야 하나의 산맥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질학에서 말하는
산맥은 그렇게 안 따지더라고요. 어떤 내가 그쪽에는 문외한이라 뭐라고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조금 생각난 대로 그 말씀드리면은, 신생대 백악기 뭐 형성된 맥이냐 뭐 어쩌고 이렇게 따지는 그런 식으로 방법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 풍수지리에서는 어떤 그 영맥이 연결된 거, 영맥이 연결되어야 영맥이라고 한다. 그래서 물을 만나면 영맥은 멈춘다. 혈 앞으로 흐르는 물이 좌측에서 득수하면 용맥 끝은 우선으로 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전부 망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땅속에 들어있는, 무덤 속에 들어있는 망인의 입장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물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오면은 산 끄트머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 그래서 우선용의 자선수라고 말한다. 물이 우측에서 득수하면 용맥 끝은 좌선으로 돈다. 그렇게 해야만 용과 물이 서로 교합할 수 있다. 용맥이 우선으로 돌아 혈을 맺는 방법을 우선용법이라고 하고, 좌선으로 돌아 혈을 맺는 방법을 좌선용법이라고 한다. 즉 용맥 끝인 용진처에서 물을 바라보았을 때 물이 왼쪽에서 나와 오른쪽으로 흘러가면 좌선수가 된다. 여기서 쉽게 말하면 좌선수, 우선수, 좌선용, 우선용 하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무조건 좌선이에요. 산이 시계 방향으로 돌면 좌선용, 물이 시계 방향으로 돌면 우선용, 좌선수. 산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은 좌선용, 물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은 좌선수, 우선수 그래요. 시계를 기준해서 그냥 좌우선을 나눠보세요. 우선용에는 좌선수, 좌선용에는 우선수가 혈을 결지하는 원칙이다. 용후 좌우선이 분명하면 혈의 결지 여부도 쉽게 판단할 수가 있다. 그러나 좌우선이 쉽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물이 우선인지 좌선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용맥을 살피면 된다. 똥에서 출발한 용맥이 혈장까지 이어지면서 죄린 석기법, 태식인육법, 용후 좌우선법 등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혈을 결치할 수도 있다. 반면 두 가지나 한 가지 방법만으로도 혈을 결지하는 경우도 있다. 분명한 것은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은 있어야 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혈의 대소 여부는 혈의 결지 방법에 있지 않다. 세 가지 모두를 갖추었다가여 대열이고 한 가지만 갖추었다가여 소열로 볼 수는 없다. 어떤 방법이 되었든 지령의 세기가 크고 생기를 잘 묶어 모은 것이 좋은 혈이다. 여기서 생기를 잘 묶어 모았다는 것은 현무정에서 내려오면서 일단 내두를 만들고, 제일 중요한 건 내두잖아요. 현무정을 타고 내려온 빗물이 혈장까지 쏜살같이 쏟아져 버리면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내두를 만들어서 조금 볼록한 부분을 만들어 놓고, 볼록한 부분이 만들어지면은 현무정을 따라온 용맥의 물들이나 살기들이 내두 뒤에서 다 이렇게 양쪽으로 털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두가 필요해요. 내두가 있고, 또 매미 날개처럼 양쪽에 선익이 있고, 또 순전, 우리 턱처럼 순전이 있고, 그렇게 그 혈장의 사요소가 분명하면은 혈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혈이고, 뭐 용이 좋고 청룡백호가 좋고 안산이 좋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대자가 붙겠죠. 주변 조건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용어 좌우 선법을 논했으니까
향을 향을 잡고 청광을 팔려면은 내도하고 선입끝 내도하고 선입끝을 봐가지고 향이 거의 거기서 결정이 나와요. 판가름이 향도 거기서 나오고 어떤 그 어느 지점에 청광을 팔 것이냐 그것도 거의 거기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입끝을 보고 그 다음에 선입끝하고 그 물하고 잘 배합이 되는가. 예를 들어서 88향으로 득수가 무엇이냐, 파구가 무엇이냐, 이제 거기서 이제 그거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용이 자선용이면은 우선수가 되는가, 그거 살피고요. 선입끝을 살피지 못하고, 이렇게 향을 잘못 세우면은 아무리 좋은 명당이라 하더라도 그 물을 받아먹지 못해요. 물하고 산하고 같이 산수 동거가 되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선용이 우선수 그 법칙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조건들을 용을 보고 청룡 백호를 보고 안산을 보고 앞산이 나를 공격하는가 안 하는가 또 육충 인반 중침으로 망자의 자아를 공격하는가 안 하는가 거기까지는 살펴야 되겠잖아요. 이제 그거 혈장에서 그거 살피는 거예요. 그거 살펴야만이 그렇게 해야만이 화를 면한다. 화를 그 누구라고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대감도 그 수암 선생님 그 동영상에 봤어요. 제가 거기를 그 경기도 어디 뭐 이천인가 그걸 가보지는 않았는데 못했는데 수암 선생님 그 동영상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거기다 모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자식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경우 묘를 수암 선생님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수암 선생님 나름대로 이제 안산에서 자아를 안산이 크겠다. 그 전까지는 다 잘 나갔는데 아버지를 거기다 모시고 나서 자식들이 죽어나갔다. 수암 선생님이 분석해 보니까 그 이렇게 6층 인반 중침으로 그 안산이 이쁘게 보이던 안산이 살성이 되어 가지고 그런 화를 당했다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기는 하는데 논리적으로 봐서는 가능한 논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같이 드려봤어요. 한 가지 더 살펴보실까요? 위에 보이는 지도에서 보면은 저 명당은 저 용맥은 우선용이잖아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왔네요. 물은 자선수를 했고 그래서 우선용은 작은 아들 쪽에서 발복이 있어요. 그래서 저 명당에서는 저기 명당에 계신 그 할아버지의 작은 아들 손이 검판사가 되었어요. 그랬는데 큰아들 입장에서는 큰 손자 입장에서는 제사도 내가 지내고 벌초도 내가 해드리는데 왜 내 자식은 검판사를 못하고 작은 집 손에서 검판사를 하냐. 그게 불만이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랬는데 이 땅의 논리는 그게 아니에요. 땅의 논리는 우선용은 작은 아들 쪽에서 복을 받는다. 이제 그런 그 논리가 펴져요. 그 논리는 이제 다음에 이거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진행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자선용 우선수가
자선용의 우선용의 자선수가 그렇게 중요하다. 누가 복을 받냐, 누가 피해를 보냐 하는 것도 다 여기서 판가름이 된다. 그렇게 아시고 고생하셨어요.